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풀게. 1보다 큰 세 자연수 a, x, y에 대해 뭐 저게 성립한대요. 이때 자 얘네가 자연수니까 자연수의 합의 최소를 그냥 구하고 싶다 이런 상황인 거죠. 얘들아 그럼 봐봐. 지금 a, x, y가 다 자연수니까 1보다 커요. 그러면 ax도 당연히 1보다 큰 자연수고 그 다음에 빼기 자연수 빼기 2를 했으니까 어쨌든 요 녀석이 지금 정수겠죠? 그러니까 막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아닐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x 빼기 y 플러스 3도 정수야. 그쵸? 이때 정수 곱하기 정수가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 녀석이 가능한 쌍으로 1, 1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존재하겠죠? 나르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었어? 이거일 때, 요거일 때 그 ax-y가 여긴 3이어야 되면서 그 다음에 x-y가 마이너스 2여야 된다. 이렇게 혹시 세워봤어요? 이런 다음에 저 두 식을 또 빼봐. 그러면 x로 묶으면 a-1은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x가 자연수니까 또 1, 5, 5,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때 a 값은 2, 요때 a 값은 6 이런 식으로 나왔겠다. 그쵸? x는 5, x는 1 이런 식이야. 그럼 이제 요 녀석을 뭐 그냥 y는 x 플러스 2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y 값도 구해줘. y 값 7, y 값 3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저 괄호가 1, 1일 때 가능한 a, x, y는요. 각각 저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x 더하기 y 값을 다 구해주면 여기선 14가 나오고 여기서는 10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최소값 후보로 10 하나 생겼네. 그 다음에 아래 것도 해줘야 돼요. 아래 거 할게. 마일이면요. 여기서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ax-y가 1이어야 되고 그리고 x-y가 마이너스 4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빼. 그러면 얘는 이번에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를 빼면요. a-1 x가 5가 뭐야 똑같이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 x랑 a 순서쌍은 아까랑 똑같겠지. 보이니? 이것도는 이렇게 나왔을 거잖아. 요거를 이제 다시 y는 x 플러스 4에다가 대입하면 얘들아 봐봐. 지금 x 값이 이렇게 다 똑같아. 여기 위에 거랑. 근데 y 값이 여기 플러스 4로 커졌지. 그럼 여기선 최소값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답이 10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면 어때요? 괜찮니? 이렇게 풀고 넘어갈게. 응. 멸마. 아! 미안해요. 14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네가 여기도 안 되고 다 안 되네. 큰일 날 뻔했네. 만약에 그냥 1보다 큰 조건 없으면 10으로 갑시다. 쌤 미안해요. 맞아. 자, 503번까지 중에 질문 있는 사람.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얘들아 일단 그 497번까지 중에 질문 없니? 근데 내가 없어도요. 혹시 이거 질문이에요? 저거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질문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 풀려보려고 했거든요. 어. 자, 얘들아 일단 얘를 아직 못 풀어본 애들도 있으니까 요 문제 한번 읽어볼래요? 쌤이 문제 좀 볼 시간 드릴게요. 푼 친구들은 제가 풀이 과정을 한번 보러 다니겠습니다. 음,
뭔가 이게 제일 정석적일 것 같아요. 정석적일 것 같아. 민채 혹시 어디까지 풀어봤어? 그래요? 그러면 한 거네요. 그 원은 나중에 맥 메꾸고 쌤한테 따로 물어봅시다. 얘들아, 요 녀석 한번 볼래요? 우리가 요 px에 대해서 px 이퀄 0에 대한 방정식에 대한 근이 나왔어. 그쵸? 음. 얘는 3차식인데, 3차 방정식인데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방정식이었을 거야. 동의하세요? 음. 그리고 나식을 보면 x 대신에 3x-1이 들어갔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근들이 다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정의를 해. 그런 다음에 뭐 알파는 실수고 베타, 감마는 허수 이런 식으로 둬.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 인수분해를 하든 뭐 근과 계수를 쓰던 어쨌든 뭐 관계식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은 5라고 했으니까 베타, 감마가 5였겠죠. 그치? 그리고 뭐 그렇게 있는데 여기 아래에 나온 3차 방정식 3x-1을 대입했잖아. 그럼 우리가 저 녀석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되도록 하는 x값은 이제 여기 있는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1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 요 녀석의 근들이 되겠지. 요 말이 이해가 될까요? 1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쌤이 정리를 해주면 px 이퀄 0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뒀을 때 p 3x-1은 0의 근은 3분의 알파 더하기 1, 3분의 베타 더하기 1, 3분의 감마 더하기 1 이렇게 바뀌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걸 바탕으로 우리가 또 조건 활용해서 알파, 베타, 감마 정보 구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타, 감마의 곱이 5래요. 그쵸?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이 5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얘들아 봐봐. 이 두 녀석이 지금 허근이잖아. 그러면 이 두 녀석도 마찬가지로 허근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요 허근의 합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두 개 더하게 되면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2가 2가 되니까 베타 더하기 감마는 4라는 정보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베타 감마가 5고 베타 플러스 감마가 4야. 그러니까 베타 감마는 각각 뭐 2 뿔마 루트 1 그러니까 2 뿔마 i 정도 나왔겠죠. 요거 직관적으로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 개 찾고 나 알파는 내가 뭔지 모르죠. 근데 한근 0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한근 0이라는 걸 통해서 이 녀석이 0이래.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선생님 저 알겠어요. 이 px가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얘가 x-알파, x-베타, x-감마였는데 내가 지금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이쪽은요 그냥 허근 두 분의 합, 그 다음에 허근 두 분의 곱 이런 식으로 그냥 방정식을 세워버리는 게 더 나았겠다. 베타 감마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을 전개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얘들아 전개를 하지 말고 우리 px식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잖아? 그러니까 직접 다 구하지 말고 쌤이라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만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2 곱하기 1 빼기 4 더하기 5에 계산한 게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나왔겠지? 그러니까 이거 좌변 계산하면 4 정도 나와. 따라서 합은 3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빨리 푸는 풀이일 것 같아. 근데 뭐 다 구해도 뭐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단계에서. 넘어갑시다. 또 질문? 503? 혹시 503 전에 질문 있는 사람?
없으면 503 할게요. 자,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저런 식으로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거 보면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i다 이렇게 하고 보통 풀잖아. 근데 이때 얘들아 꼭 조건 잘 봐야 돼. 개수가 실수인지 아닌지 꼭 보면서 해야 돼요. 개수가 복소수면 이거 카운터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저런 식으로 켤레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저 녀석과 공통인 근을 오직 하나 갖는다 라고 나왔으니까 얘들아 공통근이 오직 하나여야 되는데 그러면 실근으로 가질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 허근을 공통근으로 갖는다면 저 두 녀석이 다 공통근이 되기 때문에 문제 조건이 만족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3차 방정식이 다른 한 실근이 알파였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두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 괜찮니 여기까지? 어. 그러니까 알파 그 다음에 저렇게 두 근 있으니까 저 문제에서 주어진 3차 방정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던 거냐면 x-알파랑 그 다음에 두 허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2x고 곱하면 1 플러스 2라서 플러스 3 이렇게 됐을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지는 게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3차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저 2차 방정식이 알파를 근으로 가지니까 저쪽에 알파를 대입하면 이렇게 성립이 돼. 그러니까 여기 A에 대한 정보가 지금 항등식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음. 여기서 A는 자, 세 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였는데 이제 요 녀석을 줬다가 대입해서 뭐 알파랑 A 값 다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죠? 연립해주면 그러면 A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8은 0. 알파 제곱끼리 사라지니까 알파 값은 4가 나왔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구나.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C 값을 구해달래 얘들아. C 값은요. 우리가 상수항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 알파니까 우리가 정답을 마이너스 12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 1번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괜찮니?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자, 또 질문 505 가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렇게 방정식 표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넘긴 다음에 는영으로 만들고 그 방정식의 근이 뭐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좋거든. 잘 봐. 쌤이요. 이렇게 한번 볼게. 응? 그리고 우리가 A, B가 지금 실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지금 4차식의 개수가 다 실수잖아. 그러니까 이거 는영을 만족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F 1 더하기 루트 2 I 플러스 1은 0도 만족한다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납득 가능하세요? 그리고 얘들아 4차식이잖아. 그러면 근은 몇 개야? 4개죠? 그리고 얘들아 4차식에다가 플러스 1을 해도 여전히 4차식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fx 더하기 1은요. 내가 저 두 허근을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내가 나머지 두 근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둬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두 허근을 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든 거야. 동의할 수 있겠니? 그리고
나머지 근은 뭐 두 허근인지 두 실근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라고 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차 방정식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 여기서 알파랑 베타를 찾아야 돼. 얘들아, 저기서 어떻게 찾을까요? 계수 비교해가지고 찾던, 뭐 수치 대입해가지고 찾던, 우리가 이 fx를 졌다 대입한 게 저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나온 fx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5인데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6이 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였겠죠? 응? 얘들아, 그럼 여기서도 잘 봐봐. 내가 상수항 정보 통해서 여기서 이 녀석이 전개가 되면 이거였을 거 아니야? 어. 얘들아, 근데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데 뭔가 지금 개수를 비교하는 과정이니까 이것보다 그냥 처음에 애시당초에 여기도 2차식으로 그냥 두고 푸는 게 좀 더 편했을 것 같다. 그쵸? mx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둬도 괜찮니? 그러니까 두 근이 있는데 그냥 저렇게 나타낸 거야. 왜 이렇게 나타내냐면 저 6을 보고 요 n이 2인 거를 바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3차항의 개수 플러스 2잖아? 플러스 2가 나오려면 여기서 m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이니까 m 마이너스 2의 x 세제곱이랑 2랑 똑같아야 되겠죠? 2x 세제곱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m 값이 여기서 4로 튀어나오게 되네. 그러니까 근을 다 구했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였던 거야.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a 플러스 b까지 또 구하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거든? 자, 혹시 이거 푼 친구 중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봐. 쌤이 일부러 편의상 한번 더 적어주는 거고 내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얘네를 다 전개해서 내가 a랑 b를 구할 거냐? 아니면 내가 아까 풀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구할 때 그냥 x에다가 1 대입해가지고 좀 빠르게 구했었던 거 기억나죠? 얘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만 궁금한 거니까 여기에 그냥 x에다가 1을 대입해 버리세요. 어차피 항등식이라서. 그러면 3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6은요. 졌다 1 대입하면 2 곱하기 였다가 대입하면 7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 좌변이 9가 넘어가게 되면 따라서 a 더하기 b가 5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 구해주면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음. 잘 기억해 놓자. 요 4차 방정식을 세우는 요 테크닉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고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3차보다는 4차가 그래도 좀 더 난도가 높은 게 맞거든? 그리고 그 4차 중에 이렇게 푸는 것도 어느 정도 잘 공부를 해둬야 된다. 어렵게 나오는 파트니까. 넘어갈게요. 또 509까지 중에 509 갈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메가를 다룰 때 주로 뭐 x 세제곱은 1,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런 거에서만 많이 다루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허근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자, 얘들아, 저 x 세제곱 마이너스 8 인수분해 해볼까요? x 마이너스 2 x 제곱 더하기 어, 좋아요. 다들 잘 하는군요. 이렇게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허근이 오메가고 그러면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오메가 바는 4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로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4는 0도 그냥 한번 써놓게. 왜냐면 저기 오메가 제곱이 눈에 보여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바 쪽도 그냥 쌤이 한번 써놔줄게요.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가봅시다. 기억부터. 얘들아, 오메가 바의 제곱이 마이너스 2 오메가랑 똑같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똑같을까? 뭐 얘 딱 봐도 달라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천천히 해볼게.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2 오메가 바의 마이너스 4야. 그쵸? 요식 변형한 거야. 근데 마이너스 2 오메가 바는요. 자, 여기서 어떻게 유도할 거냐면 쌤이 요 첫 번째 식에서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적어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2 오메가는 4 더하기 2 오메가로 바뀌는 거 혹시 보이니? 마이너스 2배 한 거야? 그건 4 플러스 2 오메가겠지? 근데 여기 뒤에 빼기 4가 있대. 아, 그럼 사라져가지고 그냥 2 오메가네요. 요거 납득됐니? 그래서 틀리네요. 땡. 그 다음에 니은 가볼게. 니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4는요. 마이너스 2 오메가인 거 혹시 보이니?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분해. 오메가 바의 제곱은요. 내가 방금 2 오메가라고 구해놨어. 오, 야미하게 날먹. 이렇게 됐죠? 보여? 내가 방금 기억에서 구해놓은 거 써먹은 거야. 자, 그 다음에 D급 볼게요. 뭐야? 오메가, 저 빼기가 참.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자, 오메가 바 대신에요. 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오메가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오메가다?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 오메가의 전체 세제곱은 마이너스 8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이잖아?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8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4야. 그래서 얘는 부호가 달라서 틀립니다. 동의 가능하세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오메가 세제곱은 8이니까 부호가 달라서 틀리고.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얘들아, 오메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를 잠깐만, 숫자가 좀 많이 커지네. 일단 넣어보자. 제곱은 없애는 게 좋으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 오메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 에 세제곱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을 봐야겠다, 얘들아. 저 요식 데리고 올게, 얘들아. 저 노란 색깔 식에다가요, 제가 4배를 하게 되면 요 안에 게 나오는 거 혹시 보이니? 그러니까 이게 4 오메가 파야. 그러니까 요 녀석을 계산해 주게 되면 4의 세제곱에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거든? 근데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우리가 8이었잖아. 8은 2의 세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2의 9제곱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리을은 참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 납득될까요? 그래서 정답 2번, 3번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이거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 나 방금 이거 2개라 해서 2번이라 얘기했잖아. 쌤이 이렇게 해서 고1 때 틀렸어요. 근데 수학에서는 안 틀리고요. 제가 사회에서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게 3개라서 그냥 3번을 했었거든? 근데 이게 선지가 0, 1, 2, 3, 4였던 거야. 그래서 틀렸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안 고쳐져, 얘들아. 지금 봐봐. 나 12년 전인데도 아직도 안 고쳐졌잖아요. 조심해야 된다, 얘들아. 오, 갑자기 PTSD 왔어요. 자, 얘들아, 또 질문. 여기 510번대였거든? 507번부터 할게요. 맞지? 자, 507 가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요. 한 개의 양수인 근과 서로 다른 2개의 음수인 근을 갖고 싶대요. 와. 얘들아, 근데
저 녀석이 혹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니? 그것부터 봐야 돼. 얘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 딱 0 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근이 x 마이너스 x 이퀄 마이너스 1이 있어서 x 플러스 1로 묶어주면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x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미 음의 근이 하나 나왔어. 그러면 이제 저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소리야?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이렇게 가져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이제 2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근의 판별했던 것처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인 근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돼요. 이게 아마 이 문제의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a 값을 제외를 시켜놓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 아이디어 이해되니?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대입할게 3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0이 되면 안 돼요. 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안 됨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됨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내가 이 이차함수가 이제 쌤이 이 녀석 fx라고 두면요. fx가 그냥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가질 조건을 생각해내면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x, y축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 그러니까 0 대입했을 때 음수다 한번 해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f0은 a인데 이 녀석이 음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했으면 얘들아 정수 a의 최대값을 마이너스 1로 적었을 거야. 근데 그러면 여기에 위배가 돼서 틀리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a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정수 a의 최대값이라서. 이거 괜찮아? 조심해야 돼. 넘어갑니다. 아까 그리고 지환이 몇 번이에요? 511. 자, 얘들아 뭔가 느낌이 우리 복소수 문제 풀 때 했던 느낌이 살짝 나죠? 잘 한번 보자. 자, 3차 방정식 저 녀석의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걸로 이제 쭉쭉 여러분들 외웠지?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써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것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가 1이고 이런 게 다 쫙 나와줘야 돼.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 주어진 저 지식 되게 복잡하잖아. 3차 이상 막 섞여 있고 하잖아. 그러니까 저 녀석들을 일단 다 없애줘야 됩니다. 줄여주세요.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을 활용해서 일단 쌤이 좀 털어보면요. 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야. 그쵸? 그리고 이 녀석은 그냥 오메가로 바뀌고 이 녀석이 그냥 1이에요. 근데 여기 이거 오메가끼리 서로 날아가네. 그러니까 분모가 그냥 1이죠. 그러니까 분자만 잘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다음에 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되잖아. 근데 저렇게 바라보면 또 상황이 안 좋아. 왜냐면 제곱도 우리가 1차 이하로 바꿔줄 수 있는 툴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활용해서 쌤이 2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2라고 적고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 녀석이 마이너스 2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오메가의 n제곱 이렇게만 남게 돼요. 혹시 여기까지 바꿨니? 여기까지 바꿨으면 거의 다 끝났죠. 왜냐면 여기서도 한 번 더 쪼개.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오메가 세제곱이 1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값이 음의 실수가 되고 싶은 거니까 이게 음의 실수가 되려면 일단 이 n이 3의 배수가 안 되면 허근이기 때문에 안 되겠지. 맞지? 실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n은 3의 배수여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음의 실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홀수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n을 3의 배수에서 6의 배수를 빼면 되겠다. 맞지? 6의 배수가 짝수인 3의 배수니까.
이거 동의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n 몇 개야? 3의 배수 33개에서 6의 배수 16개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17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거 괜찮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문제 풀 때 꿀팁은 얘들아 무조건 일단 다 차수 내릴 만큼 내려야 돼? 그럼 보통 우리가 1차식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2차도 1차로 방금처럼 털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꾸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여기 뒤에 상수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그냥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우리가 여기 3차 방정식의 허근 파트에서 그 복수 평면 막 이런 거 이용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그냥 얘가 120도짜리인지 60도짜리인지 뭐 이런 것만 좀 잘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그 얘들아, 자 복습 한번 하고 갑시다. 요 오메가는요 몇 도짜리 복소수예요? 120일까요? 60일까요? 120이죠. 왜? 왜요? 그러니까 너 120도 왜 120도예요? 그러니까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그렇게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 120도 상에서 있기 때문에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얘들아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 그럼 내가 세 바퀴 돌렸는데 다시 360도가 됐단 거죠. 그러니까 360도를 3으로 나누면 120도잖아. 그러니까 120도짜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세 번 회전시켰는데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는 거니까 60도였었던 거지. 그래서 이 허근 파트에서는 60도랑 120도짜리만 알면 돼. 어? 민지 혹시 이런 거 어렴풋이 한번 들어본 적은 있니? 어렴풋이는 있죠? 제가 나중에 따로 좀 알려드릴게요. 허근 파트는 우리가 60도 아니면 120도만 알면 돼.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뭐 3차 방정식 허근에 대해서 쌤이 복소 평면을 쓰면서 문제 풀 일은 없을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고 그래서 뭐 33 빼기 10 이렇게 17개로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자. 520번까지 중에 질문해 주세요. 518 가겠습니다. 자,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해가 저런 식으로 있대요. 이때 XY 값의 합이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네. 그러면 뭔가 이게 X 플러스 Y를 포함하는 식으로 뭔가 다 변형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2xy니까 이렇게가 5다. 이렇게 일단 변형을 한번 해주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합과 곱으로만 나와 있는 식을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잖아.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a고 xy가 b고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 방정식이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b는 k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는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두 녀석을 빼줄까요? 한 빼? 그럼 빼게 되면 a제곱끼리 서로 사라지고 2a만 남고 여기가 k-5 이런 식으로 있네요. 근데 이게 항상 양수가 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얘들아 이것만 하면 돼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잠깐만. 근데 우리가 일단 근이 좀 존재를 해야 되잖아. 그쵸? 잠깐만.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값이
항상 지금 양수가 돼야 돼. 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범위를 일단 하나 구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뭘 해야 돼요? 여기서 뭐 해야 되지? 내가 잘 봐. 이거를 해야 돼. 얘가 K 값이 연립해서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음, K 값이 2A 더하기 5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B 값도 A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어, 잠깐만. 요거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K 값이 저렇게 나온 거를 다시 우리 원래 거에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죠?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B가 여기가 지금 2A 더하기 5니까 여기 다 사라지고 지금 B 플러스 5 A제곱이 이런 식이 나오지? 근데 우리가 지금 저기서 저것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식 잘못 적었나? A제곱 마이너스 XY가 5고 어? 아씨 개뻘짓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범위가. 아! 미안 수습해볼게요. 이러면 되겠네. 이러면 되겠다. 자 얘들아 여기서 2배 해주고 뺄게. 미안. 여기서 2배 해주고 뺍니다. 그러면 요 아래에서 위에 거를 빼버릴게요. 그럼 2a제곱에서 a제곱 빼니까 a제곱 남고 그 다음에 b끼리 서로 사라지고 마이너스 2a 한 개 10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다. 그쵸? 여기서 어쩐지 이게 쌤이 아까 a 값이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데 아까 그 1차식이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살짝 이상했거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 플러스 k가 0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요. 우리가 이 값이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a가 항상 양수이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그랬어. 그쵸? 그 얘들아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a가 항상 양수이고 싶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저 a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항상 양수이고 싶다라는 거죠. a 값이 항상 양수이고 싶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그 두 근이 양수가지 조건을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라지 a에 대한 2차 함수로 해석을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여기 값이 항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판별식을 썼을 때 뭐 어떻게 되고 0 대입했을 때 k-10이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두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1 마이너스 요 녀석이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대칭축은 지금 1이니까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맞으니까 쓸 게 없죠? 그래서 여기서 구해보면 k의 범위는 잠깐만 판별식 1 마이너스 11에서 10? 뭐야 잠깐만 이렇게 나오고 11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1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10초과 11 미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11 미만 이렇게 적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가 고차 방정식 단원인데 계속 그 2차 부등식에서 막 근해 판별했었던 거 있잖아. 그걸 계속 써먹을 수밖에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고차 방정식 단원에서 문제를 지금처럼 어렵게 내려면 그 계속 2차 부등식이랑 좀 섞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부등식 티가 안 나게 계속 섞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막 두 근이 뭐 둘 다 양수일 때 뭐 이런 거 할 때 2차 부등식이 자연스럽게 쓰이잖아. 그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요 녀석이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두 근을 가져도 되는데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접해도 괜찮겠죠. 모두 양수기만 하면 되니까. A값이 양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 쪽에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도 등호만 들어가면 되겠죠. 등호 체크는 항상 맨 마지막에 다 해주는 거야. 등호 체크. 이렇게 진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가죠? 526번까지 질문 있는 거 싹 해주세요. 자,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하고 싶대요. 오. 둘이 그냥 빼면 어떻게 되죠? 막 겁나 다 사라질 것 같지 않아? 그치? 어. 전개를, 그래, 일단 전개를 해드릴게. 이거고. 이거니까. 그냥 뺐어. 위에서 아래 거 빼면요. 6의 x 더하기 y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x 더하기 y가 2가 되면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대입하고 한 쌍만 존재해야 되니까 뭐 중근 갖는다?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쌤이 y를 없애는 게 나으니까 y 대신에 2-x를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할게. 그럼 x 플러스 2에다가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a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얘들아 이게 오직 한 쌍만 존재해야 된대 해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다 전개하고 그냥 판별식은 0 쓰면 나오겠지? 자 근데 얘들아 좀 새로운 관점. 여러분들 저 좌변에 있는 이차 함수가 그리기 예쁘니까 그리고 싶어요.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그리고 근이 마이너스 2랑 4죠. x축이랑 만나는 점. 그 다음에 이게 y는 a라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 이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a였었던 거야. 요 말이 납득이 될까요? 그래서 여기 값이 1이잖아. 대칭축.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돼요. 쌤이 얘를 fx라고 부르면 f1은 3 곱하기 3이니까 9잖아. 그러니까 이 a 값이 9였던 거죠. 이렇게 구해도 괜찮아요. 그냥 알쓸신잡 느낌으로 보세요. 이게 보이면 여러분들이 그 판별식 쓰기가 귀찮아져요. 오히려. 왜냐면 좌변이 너무 예쁘게 인수분해가 돼 있는 구조잖아. 그 이차함수 그리기 빠르겠죠. 그리고 우변을 우리가 y는 a라는 상수함수로 바라본다면 이제 이차함수랑 상수함수가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꼭지점의 y좌표가 a가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많이 키워지면 좋아요. 우리가 이번 기말고사 대비할 때 쌤이 너네 부등식 풀 때도 계속 강조하잖아. 1차든 2차든 다 그래프 그려서 풀으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항상 보이면 항상 빨라집니다. 넘어갈게. 얘들아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정배예요. 또 내가 뭐 이상한 소리 할까 봐 무섭죠. 얘들아 근데 그래도 너네가 다 선행을 했던 애들이니까 쌤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얘 있잖아. 저 왼쪽에 있는 두 녀석들이 그러니까 자, 요 위아래 있는 식들이요. 다 유리함수로 보여야 돼요. 유리함수야, 얘들아. 왜 그런 줄 알아요? x 플러스 2로 나누어. 그 다음에 2 넘기면 마이너스 2 되지. 그러니까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요. 분자가 a인 거야. 동의할 수 있겠어? 그냥 납득은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이 녀석도요.
x-4로 나누고 얘 이거 넘겨.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점근선이 x는 4랑 y는 4가 나오지. 그러니까 얘 점근선의 교점이 4,4야. 여기까지 동의해? 그리고 분자가 a로 똑같지. 그러면 이 두 녀석의 그 그래프 개형이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결정하는 게 우리가 분자의 역할이었었잖아. 기억나니?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이 그냥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듣고 넘어가 그냥. 가끔 이런 거 하면 재밌잖아요. 여기 4,4에 찍고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찍고 여기가 이제 다 점근선의 교점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 유리함수가 내가 지금 최고차항 계수 그러니까 분자의 부호를 모를 때 일단 양수부터 하는 게 편하잖아. 그러면 1, 4분면, 3, 4분면 쪽에서부터 먼저 그려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어떨까? 내가 그냥 편의상 이거 좀 나눠 놓을게. 너네 헷갈릴까 봐. 자, 그럼 이때요. 내가 교점의 개수가 하나만 생겨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리고 반대로 파란색 쪽도 내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려지고 뭐 이렇게 그려진다는 느낌인 거잖아. 근데 이게 오직 한 교점을 가져야 된대.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들아. 자, 내가 이렇게 y는 x를 그었어. 얘를 그었을 때 이게 동등하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딱 요 y는 x 위에 이렇게 교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접하는 지점이 저 y는 x 위에 교점이라는 거야. 여기서 딱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봐봐. 쌤이 한마디만 할게. 얘가요, 지금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는 똑같단 말이야. 왜냐면 분자가 A로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멀어지고 빨간색도 딱 멀어지다가 뿅 하고 접하는 지점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접하는 지점은 어디냐면요. 요 점근선의 교점의 중점이에요. 그래서 얘가 4,4였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여기가 1,1에서 접했던 거야. 요거 이해돼? 그래서 유리함수에다가 1,1 대입하면 A 값이 9가 나와요. 보여줄까? 1 넣어봐. 3 곱하기 3이니까 9 나오잖아요. 그래서 A 값이 9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유리함수를 이용해서 풀면 저렇게도 풀 수 있어.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오랜만에 유리함수 복습하고 가는 거야. 이해는 되니?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이렇게 풀라는 얘기 아니야. 여기 내가 이거 그림은 대충 그린 거라서 안 맞겠지만 요 점이 1,1입니다. 요 파란색과 요 빨간색의 평균이라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다. 근데 이거 쌩까시고 그냥 위에 걸로 푸세요. 넘어갑니다. 또 524번까지 중에 6번까지 중에 질문 크게 말씀해 주세요. 25요? 오늘이 5월 25일이죠? 문제 번호가 내일 저희 어머니 생신이에요. 겁나 TMI죠? 그래서 보러 가고 싶은데 못 보러 가요. 까비. 원래 가려고 한번 각을 재봤었다가 왔다 갔다가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못 갑니다. 자, 525번 가볼게요. 두 정수 XY에 대해서 저식이 항상 성립할 때 잠깐만 뭐야 원방 세웁시다. 그러니까 원방을 세우자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지금 x에 대한 2차, 1차 있고 y에 대한 2차, 1차 있으니까 그냥 x, y에 대한 뭔가 그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시켜주자는 얘기인 거야.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x 있으니까 플러스 1 필요하니까 우변에 플러스 1 해주고 그 다음에 y제곱 4y 플러스 4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y 플러스 2의 제곱은 저 8 이항시키면 8 더하기 5니까 13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야 그러면 정수니까 저 x 마이너스 1도 정수고 y 플러스 2도 정수니까 정수의 제곱 합이 13이라면 그거네 뿔마 2 뿔마 3 근데 x, y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와씨 이거 너무 많은데요 경우의 수가? 얘들아 이거 교점 이거 몇 개야? 저거 점 가능한 거 8개 나오지 않아? 얘들아 이거 봐봐 뿔마 2, 뿔마 3이 가능한데 누가 뿔마 2고 뿔마 3인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8개네요 자 우리 순열 조합해볼까 얘들아? 뿔마 2랑 뿔마 3의 위치를 결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배열했다고 쳐? 그 이거 2팩토리얼게 그 다음에 여기서 뿔마 중에 뭐 선택할지 결정해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총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x, y의 순서쌍의 개수는 8개야 이렇게 복습하는 거야 순열 조합 자 그러면 8개를 다 구할 것이냐 안 그러고 싶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너네가 그러고 얘를 그래프로 보세요 선행을 했으니까 물론 이따가 얘들아 나 노가다도 해줄게 근데 나 노가다부터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짜리인 원을 그립니다 저 녀석은 3과 4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렸어요 동의하세요? 이런 원이 있는 거야 얘가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짜리인 원이에요 그리고 얘들아 x, y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랬잖아 내가 얘를 는 k로 두면요 y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거든요 그래서 점근선이 원점이면서 교점이 원점이면서 k의 최대니까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능한 교점 정수 xy를 구하라는 거야 그 얘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막 멀리 갔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음수에서부터 시작한 녀석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3, 4분면 위에 있는 xy부터 먼저 구하고 비교할 거예요 그럼 끝나요 그러니까 다 음수로 가고 싶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러면 음수 중에 커질라면 x값이 뭐야 자 천천히 이게 지금 뿔마 2, 뿔마 3도 몰라 여기에서요 내가 음수 xy가 둘 다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 마3일 때랑 마3 마이일 때부터 해보겠다는 의미인 거야 그럼 여기서 x값은요 마이너스 1이고 y값은 마이너스 5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x값은 마이너스 2고 y값은 마이너스 4 정도 나오잖아 근데 k는 우리가 xy였으니까 여기서 k값은 5고 여기서 k값은 8이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8이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지점 외에는요 우리가 그 최대값이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멀어질수록 k값이 커지는 의미였잖아 내가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지금 여기에 1, 4분면에 그려지는 쪽보다 이쪽에 그려지는 쪽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 이게 원의 입장에서 왜냐면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똑같잖아 그 여기 올라간 정도랑 여기 이렇게 간 정도랑 똑같고 이럴 텐데 얘가 이쪽에서 나오는 것보다 이쪽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K가 더 멀어져도 된다는 의미야 저쪽에서 교점 생길 때 이렇게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쌤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구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걸 노가다를 띄면 해가 겁나 많이 나오겠죠 그치? 8개 나오는 거야 그거 실제로 다 비교를 해야 돼 근데 얘들아 그게 시간이 엄청 드는 행위인 거야 그래서 이 관점이 좀 들어가면 좋은데 솔직히 좀 어렵지? 저도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노가다 띄시면 돼요
요 녀석 데리고 와서 그래 내가 이것만 보여주고 끝내기 좀 그렇잖아.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증명이라기보다는 그냥 노가다 한번 띄면서 같이 한번 보는 거지. 2, 3, 3이 자 그냥 2일 때 먼저 해요. 자 2일 때 2, 2일 때 3, 마 3, 3일 때 2, 3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일 때 3, 마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 2,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8번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x, y 순서상 8개가 나왔겠죠. 그래서 그거 둘이 곱했을 때 언제가 제일 최대일까요?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천천히 구해볼게. 얘들아 내가 저거 적은 건 지금 괄호이기 때문에 여기서 x, y를 오른쪽에 적어줄게.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 이렇게 되니까 x, y 값은 여기서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이 3, 이쪽이 마이너스 5니까 여기 마이너스 15니까 망했죠? 그 다음에 이쪽이 4, 이쪽은 0이니까 0, 이쪽이 4, 이쪽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 여기 다 망했지 얘들아. 그치? 이게 1, 4분면이랑 3, 4분면에서의 교점이었던 거야. 왜냐면 x 값이 다 2랑 3이었 미안해. x 값이 3이랑 4니까 어쨌든 다 양수인 쪽에서 여기는 1, 4분면 여기는 3, 4분면 이런 식이었던 거야. 그래프로 생각을 하면 어쨌든 멸망. 그 다음에 이쪽 가면 이렇게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5니까 여기가 마1, 5 이렇게 나왔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2일 때 이쪽이 0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4니까 0이고 8이야. 그래서 쌤이 아까 구했던 게 요거가 정답이 됐던 거예요. 안 어려워 얘들아. 이것도 당연히 손 빠르면 돼요. 여러분 손이 빠르면 돼. 슉슉슉슉슉 2분이면 풀겠죠. 근데 요 정도 짬이 되면 30초 안에 풀리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1분 30초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유리함수랑 원방을 복습을 하면서 갈 거냐? 아니야, 나는 노가다 띄워도 좋으니까 이 단원에만 집중하면서 그냥 풀고 싶어. 라고 하면 이거를 빨리 하시면 되는 건데, 교점이 8개잖아. 그러니까 저거 구하다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냥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 푸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건 또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지금 3, 4분면에서 얘가 최대가 갖는 게 보이는 게 쉬운 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어렵죠 좀. 그러니까 뭐 이쪽은 이제 선행의 영역이니까 내가 너무 뭐 여기를 막 강조하고 막 밀어붙이진 않을게요. 음. 그 대신에 제발 얘들아, 오 깜짝아. 씨. 그러니까 1차 요즘 너무 설치는데요, 실이? 요즘 그 뭐냐 1차 부등식이랑 2차 부등식 풀 때 내가 그거는 그래프로 강조를 많이 하잖아. 근데 그거는 선행의 영역은 아니지 얘들아.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서라도 시간 단축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풀어도 그 뭐 1 맞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부등식 풀 때도 그냥 싹 다 손으로 하고 얘도 싹 다 손으로 하고 그러잖아? 그럼 아마 뒤에 킬러 문제는 손도 못 댈 거야.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내가 저렇게 그래프 그림으로 그리는 거는요. 제가 이쪽 반에서밖에 수업을 못 해요. 선행한 애들이 없어서 쌤이 주말반에서 수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방금 두 번째 풀어준 풀이 있지? 그걸로밖에 수업 못 해줘. 선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다 공수 2까지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하고 왔다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저런 식으로라도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선행한 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그러려고 선행하는 거잖아. 그냥 막, 나 뭐 한번 배운 거에 의의를 둘게 이러면서 선행을 하는 게 솔직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 뭐 요즘 솔직히 뭐 배우는 것도 없잖아. 그럼 뭐 수능 때 그냥 뭐 대수, 미적분, 확통 이것만 보면 되는데 선행의 의미는 없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들면 공수 원할 때도 매우 매우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쌤이 여기 연립방정식 이쪽 풀 때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넘어갈게. 526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네. 그럼 질문하셔야지 뭐 많이 쳐다보고 있어.
자, 가볼게. 이 문제 하고 쌤이 쉬는 시간 드릴게요. 좀만 집중합시다. 자, 526 가볼게요.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가질 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우리 3차 방정식인데 이 녀석이 지금 어떻게 하면 혹시 털릴까요? 이 정도 대입하면 왠지 는 0 될 것 같지 않니? 마이너스인가? 아니지, 그냥 2죠? 맞네요. 그냥 2예요. 그냥 2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얘가 x-2를 인수로 가졌겠구나. 이런 생각 한번 들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쪽이 그러면 ax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8a. 그 다음에 2b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이쪽이 2b 더하기 2a의 x 이런 식이었을 것 같은데? 그쵸? 2bx제곱 그 다음에 2ax제곱끼리 사라져야 되니까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가 정수야 얘들아. x 이퀄 2 정수. 그럼 우리가 요 뒤에 쪽에서도 서로 다른 두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까 있잖아 얘들아. 그 풀었었던 문제 중에 그 뭐 내가 뭐가 아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 대입한 게 아니다 막 했었던 거 기억나? 아까 그 A 범위 구할 때? 그것처럼 얘도 저 파란 색깔 2차 식이 2를 근으로 가지면 안 돼요. 이거 동의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써놓고 갈게. 그러면 쌤이 얘가 x가 2여야 되니까 2가 아니어야 되니까 4a 더하기 4a 더하기 4b 더하기 8a가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져야 되는 게 지금 16a잖아 저게. 4a 더하기 b가 0이 아니어야 된다까지 적어놔. 왜냐하면 뭔가 이것 때문에 개수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니? 응?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것 좀 재밌다. 얘가요. 요 A랑 여기 뒤에 8A를 보니까 두 근의 곱이 얼마야? 8이죠? 근데 정수근이라며. 그러니까 순서쌍이 나오겠지. 이해되니? 근데 2를 포함시키면 안 돼. 아, 그래서 확 줄어드는구나. 1, 8, 8, 1. 마일, 마팔, 마팔, 마일 이렇게 4개 있네요. 두 정수가. 요거 이해되니?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게 지금 두 근이거든 얘들아. 그럼 두 근의 합의 관점에서 우리가 저 B도 구해줄 수 있겠지. 동의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두 근을 가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로 가능한 요 범위에 맞는 순서쌍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는 그냥 노가다 띄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녀석이 두 근의 합이 여긴 다 9잖아. 그럼 9는 2분의 미안해. a분의 2b 더하기 2a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서요. 2b의 값은요. 마이너스 11a 이런 식으로 나왔겠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1a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수 AB의 순서 쌍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B의 범위를 잘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얘들아 A는 2의 배수였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A가 뿔마 2일 때 B는 맞불 1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왜냐면 저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1이기 때문에 그래.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뿔마든 맞불이든 어차피 우리 절대값이 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 그리고 A가 만약에 뿔마 4야. 그러면 B는 맞불 22까지 되고 만약에 A가 6이면 뿔마 6이면 저기 33이니까
요 절대값 범위를 만족을 못 하겠네. 동의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총 4개가 나오게 됐습니다. 얘들아 이거 위에 거에서 4개 아니야. 왜냐면 얘는 뿌릴 때 마, 여기 마이너스일 때 잠깐만. 뿌릴 때 마일 때 뿌리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2개 해가지고 총 4개가 나온 거야. 이거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개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게 되면 얘들아 여기 이게 지금 그냥 9로 바뀌지 않았겠니? 그럼 9는 a 분의 2b 더하기 2a니까 여기서 2b가요 7a네요. 여기서 좀 더 나오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b 값은 2분의 7a이므로 내가 여기서 a가 뿔마 2일 때 b는 뿔마 7, 그 다음에 a가 뿔마 4일 때 또 나오겠고 a가 뿔마 6일 때도 되고 a가 뿔마 8일 때도 28까지 돼. 근데 그러다가 a가 뿔마 5일 때 b가 뿔마 35로 터져버리죠.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개 하니까 여기서 총 8개가 나왔을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들아 미안해 더 있다. 2만 아니면 되잖아. 마이 마사 마이도 해줘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하면 이쪽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서 6은 a분의 2b 더하기 2a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2b는 4a 이렇게 나와서 b는 2a가 나왔을 거야.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겁나 많이 나오겠네. 근데 30까지니까 이거 한 10, a가 뿔마 2부터 뿔마 4 쭉쭉쭉 a가 뿔마 14 잠깐만 뿔마 15 여기는 분수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서 지금 각각 다 b가 30까지 가능하니까 여기서 겁나 많이 나오네. 그래서 b가 뿔마 2부터니까 이게 지금 2개씩 총 15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30개가 튀어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30개, 8개, 4개 나왔으니까 정답 42가지 요 정도로 마무리 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 조건을 만족 안 하지. 왜냐면 애당초에 우리가 이거를 빼고 생각을 한 거야. 그쵸? 직접 구한 거기 때문에 요 파란 색깔을 잘 고려하면서 우리가 요 연두 색깔 순서상을 잘 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그래 얘들아 매우 중요하거든요. 얘들아 쌤이랑 같이 한번 봐보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3분 안에 푸는 그날까지 우리가 회독을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얘들아 쌤이랑 같이 문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우리가 오메가 세제곱은 1이잖아 얘들아. 그쵸? 그러면 무조건 3개씩 묶어서 생각하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 1인지 2인지 구별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거야. 그쵸? 틀을 그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그랬을 때 얘들아 여기가 3의 배수면요 는 0이 맞죠? 왜냐면 우리가 3개씩 더했을 때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오메가 세제곱분의 는 1이니까 1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될 텐데 요 3자방정식의 근이 이게 는 0이었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참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다들 기억에서 뭐 헤매진 않았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부터 이제 우리가 저 n이 3으로 나눴을 때 저거 나머지 얼마라는 소리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저 끝에 녀석이 끝에 녀석 직전에 얘들아 n-1이 있었겠지. 그럼 얘들아 n-1은요 지금 3k-3이거든요. 왜냐면 n이 3k 빼기 2이기 때문에. 느껴져?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녀석이 3의 배수야. 그래서요 요 직전에 있었던 요 녀석까지 싹 다 사라졌던 거야. 요거 납득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얘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1이 아니죠.
오메가 분의 1이었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납득돼?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자, 디귿. 혹시 이거 보고 막 저거 그대로 막 제곱하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 아니야. 그냥 이거 만족하는 근 2차 방정식 풀어서 fn이 마이너스 1이거나 0일 때를 생각을 해보고 싶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fn이 0일 때는 n 값이 3의 배수여야 되니까 n은 뭐 3k 이렇게 해가지고 두 자리 수 중에 3의 배수 뭐 몇 개야? 뭐 적당히 있겠죠? 아직 계산 안 할게. 그 다음에 fn이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자, 여기서 3k일 때 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3k 마이너스 2일 때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저 녀석은 아니지. 그럼 얘는 의미하는 게 n이 3k 마이너스 1이었을 때라는 거야. 즉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녀석까지.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저 fn식에서 자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분의 1 쭉쭉쭉 더하다가 오메가의 n-2분의 1, 오메가의 n-1분의 1 더하기 오메가의 n분의 1까지 했을 때 여기까지가 다 는 0이 됐었던 거야. 이거 동의할 수 있겠니? 왜냐면 n-2가 3의 배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두 녀석만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오메가 분의 1이고 얘는 오메가 제곱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더하기 1인데 우리가 요 녀석 자체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일 때 성립하네. 맞지? 동의할 수 있겠어. 그리고 얘일 때도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성립하게 되는 애는 얘들아 30개는 아니게 더 크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전에선. 딱 봐도 30개보다 크잖아 당연히. 디테일하게 개수를 구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체 개수가 90개잖아요. 응? 90개에서 우리가 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었던 녀석 요거 개수를 세준 거를 빼면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는 10부터네 10부터 10, 13 쭉쭉쭉 어디까지 가면 좋을까? 두 자리니까 97까지 가면 되는 거죠? 왜냐면 96 플러스 1까지 가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꿀팁 줄게. 얘는 3 더하기 3 플러스 1이죠. 3 곱하기 3 플러스 1. 얘는 3 곱하기 32 더하기 1이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 변하는 거는 얘잖아. 맞지? 그러니까 32 빼기 3 더하기 1은 30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90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60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해. 여러분들 이거 손가락으로 다 못 세잖아. 이거 어떻게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답이 없어. 그러니까 물론 원리는 대수에서 배우는 등차수열이에요. 내가 이거 얘들아 일반항 세운 거야. 배운 친구들은 알 거야.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근데 그런 걸 몰라도 선행을 안 했어도 우리가 요 녀석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요거 인 관점을 통해서 이 변화하는 녀석의 총 개수를 다 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많이 공부를 해야 돼. 그 대수 선행 안 한 친구들은 더더욱이나 이런 거 세는 훈련을 많이 안 해봤을 거거든. 한개수 세는 거. 그러니까 쌤처럼 이렇게 꼭 셀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없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를 뭐 A 같은 걸로 뭐 치환을 했어, 그치? 그 얘들아 A는 뭐뭐뭐 나와? 근으로 1, 3,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얘들아. 자, fx의 그래프랑 y는 2x 플러스 1이랑 접한데 근데 우리가 a는 fx 마이너스 2x잖아. 그럼 이 녀석이랑 1이랑 접한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저 fx 마이너스 2x도 얘들아 당연히 이차함수겠죠. 이차함수에서 직선을 뺐으니까. 근데 이차함수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름? 근데 y는 1이랑 이런 식으로 접해 있대요. 요런 느낌이야. 괜찮아?
요거 납득할 수 있겠어? 이게 fx-2x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이게 a잖아. a식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a는 1이라는 관계식에서는 여기서 근이 한 개야. 서로 다른 거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a 이퀄 3을 해보면 요 3쪽은요. 내가 y는 3을 그어봐. 그럼 여기 2점 생기겠지? 그래서 여기서 2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2쪽은 요 아래쪽에 그어지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그었을 때 0개 해가지고 여기서 2개, 1개, 0개 해가지고 3개다 라고 해주면 아주 좋겠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도 이 문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금 부호를 1을 기준으로 그 방향이 다르게 냈거든. 왜 그러냐면 나처럼 지금 풀어서 만약에 서술형 답지에 낸다라고 하면 절반이 깎일 거야.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차 함수 fx의 최고창 부호를 안 알려줬었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일 때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괜찮니? 그래서 y는 1이랑 여기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y는 3이랑 빵개겠죠? 0개. 그 다음에 요 y는 마이너스 2쪽이랑은 2개가 됐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3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 납득될까? 그래서 어찌됐건 3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도 내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요. 얘를 한 덩어리로 내가 지금 바라보면서 방정식을 세웠잖아. 그러면 얘를 이 A식을 새로운 이치함수라고 보고 여기 있는 녀석을 다 상수함수라고 해석하고 교점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풀이에요. 이해되니? 근데 뭐 물론 그냥 fx 그리고 여기 뭐 지금 2x 플러스 1이랑 접해요. 그러니까 2x 플러스 3이랑 2점, 2x 빼기 2랑 뭐 빵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 그리고 기울기 그러니까 최고차항에서 음수일 때도 뭐 마찬가지 논리로 또 똑같이 0개, 1개, 2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뭐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에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똑같은 얘기인데 저게 아마 더 쉬울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2차식 그 다음에 막 실근 허근 이런 거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혹은 아니면 그냥 정말 간단하게 미지수 없이 그냥 다 나와가지고 뭐 인수분해가 되는 꼴로 분명 나올 거야. 왜냐면 얘가 4차 방정식은 근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2차 곱하기 2차로 쪼갰을 때 나오는 근의 양상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많거든? 그래서 특정 상황의 문제를 내기로 이제 이 단원에서 뭔가 결정을 내린 거야. 그래서 주로 지금처럼 보기차식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얘들아 너네가 이제 그 나중에 고2가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4차 방정식을 많이 풀어야 돼. 그거를 그래프를 활용해서 막 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조금 쉽게 나올 때 4차식이랑 좀 익숙해져 놔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얘들아 문제 같이 한번 보자. 4차 방정식인데요. 지금처럼 x 4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복 2차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x제곱을 한 덩어리로 보고 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지? 이 뒤에 게 a-4에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고 였다가 마이너스를 다 붙여가지고 더해야 저 x제곱 앞에 개수가 나오는 거 혹시 보이니? 그러니까 이 녀석이 x제곱에 마이너스 요렇게랑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일단요 내가 지금 x제곱은으로 한번 써보면 x제곱은 a-4거나 또는 a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되었을 거야. 근데 기억선지부터 먼저 볼게.
기억선지에서요.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대.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x의 입장이거든? 응? x가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대. 근데 지금 내가 구한 거는 x제곱 값이잖아. 응. 그러면 우리가 x의 입장에서 허근을 가지려면 x제곱의 입장에서는 음의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이 말 납득돼? 제곱해서 음수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비교하면 얘들아, 얘는 얘보다 6만큼 작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음수였을 거야. 그리고 저 녀석은 0보다 클 거예요. 근데 그냥 실근이기 때문에 중근도 가능하니까 여기다가 등호를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이면 이라고 했죠? 그러면 x제곱은 a 더하기 2에서 x가 뿔마 루트 모시기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는 거는 2랑 마이너스 2가 근으로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이 뿔마 2였던 거야. 따라서 a 값은 2였던 거죠. 요거 동의하세요? 그럼 얘들아, a 값이 2니까 이 녀석을 졌다가 대입하게 되면 여기서 x제곱은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모든 허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맞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얘들아 니은 갈게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야, 얘들아,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된대. 그럼 우리가 x제곱의 입장에서 음수가 나오면 안 되죠. 왜냐면 허근이니까 허근 2개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실근은 맥시멈 2개가 돼서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실근이 3개가 나오려면 중근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줘야 되니까 여기에서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양수여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쌤이 아까 a-4가 더 작다 그랬으니까 a 값은 4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막 는영에 꽂혀가지고 여기 a-2까지 해가지고 2개 해가지고 막 이거 틀려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왜냐면 a 값이 마이너스 2면 저쪽이 마이너스 6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두 허근과 중근이 갖게 돼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a 값은 4일 수밖에 없고 하나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여러분들이 디귿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x의 입장에서 정수인 근을 갖고 싶대. 그러면 x제곱의 입장에서는 뭐여야겠어요? 제곱수.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a-4나 a 플러스 2가요. 지금 자, 정수는 0도 포함이니까 0,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뭐 이런 애들 갖고 싶은 거야. 이게 a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거나 혹은 a 플러스 2가 저런 식으로 되면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10 이하의 자연수 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얘를 좀 풀어 쓸게. 0, 1, 4, 9, 16까지만 적으면 되겠죠? 25까지는 뭐 당연히 넘어설 것 같아서 내가 여기까지 적었을 때 얘들아 봐봐. 나올 수 있는 a 값을 싹 다 적어보자. 요 위에 거에서는 여기다가 플러스 4씩 해주면 되니까 4, 5, 9 여기는 10이 초과가 되니까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내가 마이너스 2를 해주는 입장이잖아. 근데 여기 자연수니까 안 되고 여기도 자연수니까 안 되고 이쪽은 2가 되면 되고 여기는 7이 되면 되고 여기는 14니까 터져버려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어? 이렇게 얘랑 얘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쟤네 5개만 더해주면 정답이 나오겠다. 더하면 얼마야 이거? 18에다가 9를 더해. 어? 와우, sorry. 8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7에다가 9 더하니까 26 맞죠?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식화 시켜서 풀어주면 더 깔끔하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35번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도형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도형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같이 한번 볼게.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저 지금 원이 보이잖아. 그러면 중심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뭐야? 일단 여기 길이가 4짜리인 등변이고요. 그 다음에 선분 AB가 지름이니까 당연히 선분 CD도 지름이었을 거야. 등변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을 찍고요. 무조건 외접할 때는 일단 그어 놔야 돼.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간에 일단 뭔가 저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냥 기본 양 뭐야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 소양입니다. 우리가 도형을 다룰 때 일단 요거까지는 해놔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지름으로 뭐라는 거야?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면 원주각은 90도를 이용해야 돼.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다가 내가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가 다 90도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어놓고 그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여기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자, 내가 여기 M이라고 두고 여기 O1, 여기 O2 이런 식으로 둬볼게. 그럼 우리가 O1M도 반지름으로 똑같은데 저기 AD가 4짜리가 이제 반띵 되니까 여기도 2고 여기도 2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R-2가 되었을 거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저쪽이 R-2니까 닮은 비에 의해서 여기가 2배가 될 거예요. 그쵸? 1대2 닮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우리가 애지간한 변의 길이가 지금 다 구해진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요. 내가 지금 넓이를 나타낼 거야. 근데 여기서도 선택인 게 여러분들이 좀 계산 안 헷갈리고 잘 할 자신 있으면 그냥 생으로 다 구해. 근데 어차피 이게 등변 사다리 꼴이고 저기 지금 내가 가운데 선 그은 거의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걸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한 거를 적용을 시켜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봐. 계산상의 좀 꿀팁인데요. 우리가 요 넓이 있잖아. 요 반의 넓이. 그리고 이 반의 둘레는 원래 S랑 원래 L의 다 절반이죠. 동의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요 관계식을 좀 변형을 해서 그냥 좀 숫자를 애당초부터 작게 가져갈 수 있어. 요거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내가 2분의 S를 구해. 그 다음에 그래 뭐 그냥 뭐 대입하세요. 만약에 너무 헷갈리면. 근데 내가 만약에 절반만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가 이 관계식을 이용만 잘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 8L은요. 원래 둘레 길이의 8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요 식을 그냥 다 절반으로 나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거는 원래 내가 방금 구한 둘레의 8배로 바뀌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야. 여기가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로 나누면 안 돼. 4로 나눠야 돼요. 왜냐면 4로 나눠야 얘가 2분의 S의 통째로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식이 나타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실수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오리지널을 구한 다음에 그냥 대입하고 그냥 약분을 잘 해주시면 돼. 근데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식을 보는 눈이 좀 키워지면 이 녀석을 어떻게 하고 싶어져야 되냐면 나누기 4를 하고 싶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가 2분의 S의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가 2L은 저거 4로 나누면 얼마죠? 6720? 1500에 4하면 저거 180이잖아. 그러니까 1680이에요. 그쵸? 였다가 내가 뭘 대입할 거냐? 이 녀석을 내가 둘레의 절반의 4배로 바라봐. 그러면 내가 지금 요 반쪽짜리에서 구하는 둘레랑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게 둘레의 입장은 요것만 더하는 거야. 그쵸? 저 가운데 거 안 더하는 거다. 근데 넓이는 저 가운데 거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가는 거지. 이거 둘레 할 때 이거 필 타가지고 이거 더하면 틀리는 거라고. 맞지? 동의하니? 동의하죠?
그러니까 내가 저 보라 색깔을 구하면 요 녀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해주시게 되면 요거 더하면 4가 되고요. 2R에 2R 빼기 4니까 여기가 4R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분의 S는요. 내가 요 녀석의 넓이까지 같이 구해주시게 되면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아래 자 2R 마이너스 4 플러스 2 곱하기 높이. 근데 높이가 우리가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가지고 좀 나타내줘야 될 것 같죠? 그러면 높이는 r제곱에서 r-2의 제곱 뺀 거에 2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높이, 전체 높이는. 그러니까 2 루트 4r-4가 되는 거죠. 이게 2분의 s야.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니? 응? 이게 2분의 s. 근데 이거를 제곱할 거야. 그래서 쌤이 여기서 좀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저 안에 것도 2r만 남고 루트 4r-4이기 때문에 내가 요 녀석을 제곱하게 되면 4r 제곱에 4r-4에다가 뒤에 거 더하기 4 곱하기 4r 한 개 1680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 괜찮아? 그럼 이게 또 4로 약분이 돼. 16으로도 약분 되지 않니, 얘들아? 16으로 나눠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16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10, 자, 105 정도 되겠다. 16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r제곱에 r-1 더하기 r은 105 이렇게 나오죠. 그럼 r은 5겠네요. 왜냐면 25 곱하기 4 더하기 5 하면 딱 나오니까. 그냥 3차 방정이 귀찮아서 안 풀고 그냥 대입했어. 예쁘겠지? 그러니까 BD의 제곱은 B 어딨지? 요 녀석이잖아요. 요 녀석은 아까 저 구한 높이랑 그 다음에 저 아래 거 2R. 그래서 BD의 제곱을 구해주면 여기 BD 여기 그래 뭐 H라고 둘게. H라고 뒀을 때 여기 바닥은 2R이었고 저 높이는 우리가 2 루트 4R-4였어. 그러니까 저 B변은 여기다가 숫자만 대입해주게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0, 그 다음에 여기는 줬다가 대입하면 8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저거 8 맞나? 맞죠? 2 곱하기 4니까 그래서 여기가 8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164의 루트 요 정도 나왔겠네. 근데 이거 제곱하래. 그러니까 정답은 16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게 좀 여러분들 한번 잘 봐봐. 이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만약에 볼 수 있으면 계산량이 아마 훨씬 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6720이 너무 크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좀 나누고 들어간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가면 좀 더 편해질 거야. 근데 만약에 요 과정을 하다가 생각을 잘못해서 실수할 것 같으면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냥 정석으로 당연히 지금 요 상황까지 그냥 파악하고 그냥 S랑 L 구한 다음에 그냥 열심히 계산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쁜 풀이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조금 더 빠른 풀이를 쌤이 보여줬다. 자, 얘들아, 마지막으로 530 쉽지가 않아. 잘 안 보일 거야, 얘들아. 일단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저식 자체가 너무 지금 지저분하게 생겼잖아. 그치? 그리고 얘들아, 규칙성을 한번 최대한 보려고 해볼래요? 지금 뭐 그래 저 위에 거 3차 방정식의 색은 알파 베타 감마 이러니까 뭐 근각에서 쓰겠네 그 정도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시고 왜냐면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래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fx 겁나 더럽게 생겼네 이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 3차식 fx가요 이런 관계를 만족을 시킨대. 그럼 우리가 저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분모가 알파, 베타, 알파 이런 식으로 움직였대요.
위에 거는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문자를 합한 거를 2배 시켜준다라고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규칙성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 때 주로 뭘 했냐면 저렇게 3차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3개 더한 녀석이 있을 때 막 하나 남기고 2개 넘기고 혹은 2개 남기고 하나 넘기고 막 이런 거 했잖아. 인수분해 단원에서. 얘도 똑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1이잖아. 그러니까 남겨두고 넘기세요. 내가 요 녀석이 1인 걸 바탕으로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감마야. 근데 이거에 2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F, 자, 내가 지금 저 감마분해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감마분해요. 2의 1 마이너스 감마는 0 이렇게 나왔던 거야. 저 맨 세 번째 걸로 따지면. 보이니? 그러면 요 녀석을 계산을 하면요. R분의 2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와. 맞지? 그러면 내가 지금 요거에서 요게 나왔으니까 저 왼쪽 것들도 하게 되면 여기가 뭐 베타로 바뀌었을 때도 나왔을 거고 여기가 알파로 바뀌었을 때도 똑같이 나오지 않겠어? 그리고 저 녀석은 0이니까 내가 주어진 저 3차식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렇게 됐을 때요. F 감마분의 2 마이너스 2는 감마분의 2의 세제곱 P의 감마분의 2의 제곱 막 이런 식이었을 거야. 그치? 감마분의 2 더하기 R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파도 하고 베타도 가능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느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주어진 편의상 쌤이 gx라는 새로운 식을 줄게. gx는요. x세제곱 더하기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인데 이거 는영을 만족하는 근이 알파분의 2, 베타분의 2, 감마분의 2였구나 라고 보이면 좋을 것 같다란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얘들아 gx는 fx를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녀석이에요. fx-2가 지금 gx가 된 거거든? 근데 뭐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파악한 다음에 지금 뭐 PQ 곱하고 R로 나눠 달라며. 그럼 결국 근과 계수로 다 구하란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P부터 천천히 구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P는요. 우리가 세근의 합은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지금 2개씩 곱한 녀석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어? 동의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요 녀석 계산하면 2 곱하기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1이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계산한 거 3,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계산한 거 1 이렇게 세 가지로 두고 갑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분의 3이니까 P 값은 마이너스 6 정도 나왔을 것이며 그 다음에 Q 값은 우리가 두 개 한 거니까 알파 베타분의 4, 베타 감마분의 4, 감마 알파분의 4 이렇게 됐겠지. 그럼 얘는 4로 묶어냈을 때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을 거야.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1분의 1이니까 그냥 4네. 따라서 Q 값은 4가 나오게 됐고 마지막 마이너스 R은 3개 곱한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분의 8이라서 그냥 8. 따라서 R 값은 마이너스 8이 나왔다. 따라서 PQ 곱하기 마이너스 8로 나누게 되면 정답? 잠깐만. 3 정도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괜찮아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대입하고 어렵게 풀고 그렇게 절대 안 내. 절대 안 낸다고 생각하면 돼. 설마 이거를 뭐 직접 세우게 내겠어? 안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식변형이 우선이다. 최우선.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 이런 게 있으니까 아 뭔가 이게 마이너스 2가 대입되면 사라지겠구나 한번 느껴주면 너무나 좋겠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좋습니다.